뉴스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조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철진 기자가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은 우리 조혜원 기자와 함께 솔까말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네, 이 삼성이 고 이건희 전 회장의 그 미술 컬렉션 2만 3천여 건을 기증하면서 네. 컬렉션이 베일을 벗었는데요. 일단 뉴스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은 총 2만 3천여 점. 기증 작품 자체가 엄청나 기존의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엔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 회장의 소장품 전시 공간 마련을 지시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선 세종시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체부에 최근 세종시에 지을 예정이던 국립미술관을 이건희 컬렉션으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20만 제곱미터의 국립미술관 부지가 중앙호수공원 인근에 이미 확보된 상태. 정부가 결정만 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데다 행정도시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대전시는 옛 충남 도청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를 선언한 만큼 전국 어느 도시보다 유리한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옛 도청사 건물을 미술관으로 하고 부지 내에 수장고를 초현대식으로 지은 뒤 과학도시에 걸맞는 디지털 미술관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많은 미술품을 소장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 높고 또 그 안목도 좀 있었나 봐요. 네, 사실 이건희 회장은 그 자동차 애호가로 더 유명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평생 수집한 그런 자동차를 그 현재 일부를 경인 용인의 그 삼성교통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면면도 굉장히 화려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와 미술 애호가임이 이제 밝혀졌는데 사실 선친 이병철 그 삼성그룹 창업주의 뒤를 이어서 네. 고 미술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이 수집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뭐 현대 미술이나 백자에 관심이 많아서 네. 젊은 시절부터 이 전문가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안목과 지식을 쌓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희 회장은 네. 이제 전문가들이 이러한 작품이 좋다. 이런 얘기만 하면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좀 가격도 묻지도 않고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자체들이 어떻게든 이건희 회장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금 유치전에 뛰어든 것 같은데 지금 대전과 세종도 지금 뛰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전과 세종, 또 부산과 대구, 수원 등 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연고, 인연 모두 등장했습니다. 우선 선친인 이병철 회장과의 인연을 강조한 곳이 바로 이 경남 의령인데요. 네.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곳이다. 또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진주도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최적지다라고 내세웠습니다. 또 대구시는 이건희 회장이 출생한 곳이다. 이 점을 내세웠고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가 있다. 또 이건희 회장의 묘소의 자리가 있다 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인연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정당성을 좀 찾는 그런 네. 분위기였습니다. 세종은 호수공원 인근에 그러한 부지가 있고 이곳을 이건희 컬렉션으로 짓겠다고 내세웠고 이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는 점 네. 그리고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전은 옛 충남도청 그 부지가 네. 도청사 자체가 어찌됐든 현대 그 건축문화유산이고 문체부 소관으로 이 국유재산으로 넘어가는 만큼 이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으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 문화예술 콘텐츠 말고도 더 많은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진국은 어디를 네. 가나 이렇게 훌륭한 미술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을 보려고 관광객이 몰리기도 하고 해외에서 또 유입되기도 하는데 이 미술관 유치는 그 문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네. 빌바오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미술 재단인 구겐하임 재단이 스페인 빌바오에 건립한 미술관이 네. 이 사실 쇠퇴하던
쇠퇴하던 이 지역 도시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건희 컬렉션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려면 서울이 아닌 좀 지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문화 편중 현상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국내 유일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4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 3군데 또 청주 한 군데인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 지역민들이 좀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금 좀 고민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건희 컬렉션은 반드시 지방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조혜영 기자는 지금 대전과 세종의 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 삼성이 사립미술관을 갖고 있죠. 리움 네. 미술관인데 세계적 수준의 그러한 건축을 추구했습니다. 뭐 세계적 특급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와 장 누벨, 렘 코라스가 함께하면서 멋진 또 건축물을 완성을 했는데 이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인연들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 대전과 세종도 뭔가 그 미술관을 이렇게 산으로 보내지 않도록 네. 문화와 철학을 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새로운 국가 랜드마크가 좀 될 수 있도록 유치 장소부터 건축 계획까지 좀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서 좀 뛰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네. 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네. 이 양승조 충남지사가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관련 뉴스 VCR 먼저 함께 보시죠. 우리 사회가 행복하냐란 질문으로 양승조 충남지사의 긴 대선 출마 연설은 시작됐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데 국민들은 왜 집과 일자리가 없고 살림은 어렵냐는 겁니다. 그래서 양 지사의 대선 출마 일성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 인상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도정 철학이었던 저출산, 양극화, 고령화의 해법을 국정에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지방 분권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등 균형 발전을 역설하며 행정수도 완성도 공약했습니다. 양 지사는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 상징 도시이고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기업 도시로 전환을 시도했을 당시 22일 동안 삭발 단식했던 것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네, 이 과거에도 대전과 충청의 단체장이라든지 공직자가 출마한 사례가 좀 적지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충청 출신 정치인들의 이 대선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주자는 그 충청도가 핫바지냐 이런 어록을 남겼던 김종필 네, 전 총리인데요. 전 총리.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결었고요. 이 대쪽 총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회창 전 네. 총리 역시 3번을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삼선 충남지사 출신인 심대평 전 지사 그리고 이인재 전 의원 또 이완구 전 총리 그다음에 정운찬 전 총리 역시 충청 대망론으로서 그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맞습니다. 이제 도전했었고. 네네. 그러고 보면은 충남지사를 지내다가 대권에 출마한 사례가 그 왕왕 꽤 많이 있었네요, 그죠? 네네. 양승조 지사가 이제 뭐 그동안에 언론에다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 여러 차례 이제 의견을 피력했었고 또 그 출마선을 이제 결국 하게 됐는데 출마선을 보면서 뭐 지지자들도 이제 있을 거고요. 한편에서는 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양승조 지사의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어필을 하고 좀
부각을 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뭐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정세균 당내 빅3의 그러한 이 대권 주자들도 세불리기와 현재 지지층 확보에 나섰는데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어떻게 부각시킬지가 관건입니다. 양 지사는 현재 지지율로 판단하지 말고 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이 충청권을 넘어서 이 전국적으로 어필이 가능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비 경선을 통과하게 되면은 도정과의 뭐라 그럴까요? 도정 수행을 언제까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겸할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은 그 당내 경선을 통과해서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네. 도지사를 당연히 이제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서 떨어진다면 다시 도지사로 그냥 돌아오는 그게 규정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도정 공백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양 지사는 어제 두 부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 했지만 사실은 이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것만큼 네. 과연 이런 소통이 잘 될까 또 지속성과 추진력이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현재 충남에서는 뭐 서산 민항이나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제안한 사안들이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을지 네. 좀 소통의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취재 기자의 솔까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양승조 지사는 그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이 내가 행복한 충남도민을 만드셨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사실 늘 양극화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했다고 내세웠는데 과연 충남에서 도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리얼미터가 조사한 네. 그러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서 양 지사님께서 시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세우셨는데 충남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좀 귀 기울여 보시고 남은 기간 또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영 기자 수고했습니다.